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빡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컴포즈 텍스트 필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강좌는 위와 같은 스폰서분들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필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매테리얼 텍스트 필드를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랑 보여주는 방법, 그리고 자판이 달라지죠. 이런 것들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을 누르면 이렇게 안 보이는 형태로 변경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아래쪽에다가 제가 컴포저블 해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저블 펀 텍스트 필드 테스트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다가 여기는 컬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어를 줘서 모디파이어 패딩 한 16dp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내용물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필드 테스트를 스낵바 대신에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메인 액티비티고 셋 컨텐트 서페이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컴포저블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리멤버라는 애한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리멤버가 결국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입력할 때도 이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할게요. 발에서 뭐 유저 인풋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리멤버 하고 이제 값이 변하기 때문에 뮤터블 스테이트 오브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텍스트 필드 밸류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이 텍스트 필드 밸류가 그럼 유저 인풋을 활용하는 텍스트 필드를 우리는 만들어주면 됩니다. 컬럼 안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본적인 텍스트 필드를 보여드릴게요. 텍스트 필드 이렇게 하시고, 일단은 먼저 밸류가 있습니다. 밸류 이거는 우리가 위에서 선언한 그 유저 인풋을 사용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텍스트 필드에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텍스트 필드 컴포즈 이쪽에 그러면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얘를 일단은 제가 복사해서 메인에다가 한번 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한 번씩 설명을 제가 할게요. 결국 이제 이 텍스트 필드에 있는 애는 얘 값이죠. 텍스트 필드 값. 그리고 뭐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렇게 이벤트가 람다로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디파이어랑 뭐 이네이블 처리, 그리고 중요한 게 뭐 이즈 에러 이런 것도 있고요. 리딩 아이콘 하게 되면은 컴포저블 뷰가 자체가 아예 들어가서 왼쪽에는 아이콘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왼쪽에 아이콘 넣고, 오른쪽에는 트레일링이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에 아이콘을 넣을 수도 있고, 아이콘 아니면은 뭐 다른 버튼 같은 거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죠. 버튼도 어차피 컴포저블이니까요. 그러나 비주얼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여줄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비밀번호로 보여줄 거냐 이런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키보드 액션이라든지 이런 설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싱글 라인이 있는데 싱글 라인을 true를 하게 되면은 한 줄만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맥스 라인 하게 되면은 싱글 라인이 false인 상태에서 몇 줄까지 허용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뭐 플레이스홀더 하나 두도록, unvalue change들을 두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unvalue change. 그럼 이렇게 액션이 람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온 새로운 값이죠. 새로운 값을 사용자가 입력하고 있는 유저 인풋에 넣어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new 값 이런 식으로. 여기는 발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라벨을 둘 수가 있어요. 라벨은 요것도 클로저로 해서 요것도 뭐 텍스트 사용자 입력 이렇게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 홀더가 있습니다. 플레이스 홀더 요거는 뭐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그리고 여기를 이제 유저 인풋 바이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유저 인풋 바이로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상태로 제가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용자 입력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일단은 저희가 그 컬럼 자체를 여기 모디파이어 쪽에서 fill max width로
완전히 채워줄게요. fill max width 이렇게 하고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fill max width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modifier 그대로 가져와서 넣어주고 패딩만 빼고 fill max width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글자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싱글 라인 true를 해야 되죠. true를 하게 되면 한 줄로만 작성이 됩니다. 한 줄로만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죠. 쭉 계속 길게 작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멀티라인 그 맥스 라인이란 게 있어요. 맥스 라인즈를 뭐 난 두 줄로 하겠다. 그리고 싱글 라인즈를 false로 하게 되면은 두 줄까지만 일단 허용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두 줄까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 상태에서는 이제 스크롤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 안쪽에 전화번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생긴 거는 그 따로 아웃라인 텍스트 필드라는 애가 있습니다.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전화번호니까 이제 유저 인풋을 폰 넘버 인풋이라고 할게요. 폰 넘버 마찬가지로 텍스트 필드 밸류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기를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 아래쪽에 붙여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아웃라인드 텍스트 필드인 겁니다. 아웃라인드 텍스트 필드. 그 다음에 전화번호기 때문에 폰 넘버 인풋을 여기다가 넣어주죠.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그리고 싱글 라인은 제가 true로 하겠습니다. 맥스 라인은 제가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볼게요. 010-1234-1234 그리고 값이 변하게 되면은 폰 넘버 인풋을 이렇게 들어오는 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거죠. 혹시 요런 그 람다식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제 영상 이전에 찍은 영상 그거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풋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키보드 옵션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콤만 다음에 여기다가 키보드 옵션이라고 할게요. 키보드 옵션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보드 옵션즈에서 이제 키보드 타입 있어요. 얘를 키보드 타입 이메일도 있고 넘버도 있고 이렇게 있죠. 여기서 넘버로 해줄게요. 그러면 전화번호만 찍히게 되겠죠. 그 숫자가 키패드로 나오겠죠.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숫자가 키패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는 그냥 일반 글자가 적혀지는 거죠. 넘버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랑 이제 또 아까 했었던 게 이메일 주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메일도 여기 아웃라인 텍스트 필드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쪽에 두고 그리고 인풋만 이게 아니라 이메일 인풋이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메일 인풋. 그럼 이 이메일 인풋은 맨 마지막에 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키보드 타입도 이메일이 있었잖아요. 아까 보면. 그래서 이메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키보드 타입도 여기 보니까 폰이 있네요. 폰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메일 주소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번호도 이렇게 나오고 이메일 주소도 이렇게 이메일 형식으로 할 수 있게끔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왼쪽 오른쪽에다가 뭐 버튼 같은 걸 한번 두도록 할게요. 그 왼쪽은 위에 보시면은 여기 리딩이라고 있잖아요. 리딩이 왼쪽이라는 뜻이거든요. 왼쪽 리딩 아이콘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아무 때다가 일단 콤마 해주시고 리딩 아이콘에서 여기서 뭔가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결국에 람다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가 컴포저블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콘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아이콘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거든요. 아이콘에 보면은 이미지 벡터, 얘는 아이콘즈의 디폴트에 이메일이라고 있습니다. 이메일 해볼게요. 여기 컨텐트 디스크립션은 널로 기본으로 그냥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왼쪽이 되는 거고 오른쪽도 한번 넣어 볼게요. 오른쪽은 트레일링이라고 하면 돼요. 트레일링 아이콘에서 트레일링은 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서클 이렇게 해서 한번 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콘 자체가 이렇게 들어와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다가 나는 이렇게 말고 그 드롭을 벡터 이미지를 넣어서 하겠다 그러면은 벡터 이미지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도 뭐 이렇게 체크 서클로 제가 넣었는데 여기를 만약에 클릭 처리를 하고 싶다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차피 지금 아이콘이 들어간 자리가 컴포저블이기 때문에 버튼도 뭐죠? 버튼도 결국에는 컴포저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버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제가 일단 주석 처리해 놓고 아이콘 버튼이라는 애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콘 버튼은 이제 언클릭이 되면서 뭐 할 수 있겠죠. 여기 언클릭에다가 제가 뭐 로그 D 같은 거로 프린트만 찍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뭐 체크 버튼 클릭, 이 트레일링 아이콘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이제 UI입니다. UI만 넣으면 돼요. UI는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아이콘을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런 해볼게요. 버튼이 클릭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여기 휴지통 눌러서 지워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버튼 클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체크 버튼이 클릭되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는 뭐 구현 안 했지만 뭐 이메일 확인 같은 거를 우리가 넣을 수가 있겠죠. 이메일을 막 넣은 다음에 뭐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닷컴 한 다음에 이거 눌렀을 때 뭐 API를 호출해서 이메일이 중복이 됐는지 뭐 이메일 중복 검사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도 그 버튼 처리랑 한번 넣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패스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패스워드도 거의 동일한데요. 패스워드는 여기 있던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 아래쪽에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다시 가서 인풋도 패스워드 인풋이라고 제가 만들게요. 패스워드 인풋 쭉 내리셔서 패스워드 인풋으로 다 바꿔줄게요. 여기다가 값이 변경이 되면 패스워드 인풋으로 넣어주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라벨에도 비밀번호 이렇게 해주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키보드 타입이 뭐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키보드 타입을 패스워드 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아이콘 버튼은 제가 다른 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전에 되는 거 보시게 되면은 비밀번호 버튼을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보여지게끔 했다가 안 보여지게 했다가 이런 설정을 제가 했어요. 요거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컴포저블에서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그 리멤버 변수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여기 위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발 해서 내가 얘를 보여줘야 되느냐 라고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발 해서 should show 뭐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런 다음에 remember 얘는 이제 값을 넣는 거라서 이렇게 그 치환하는 식으로 이렇게 넣어 볼게요. mutable state of 일단 기본 값을 제가 false로 할 겁니다. 그럼 should show password라는 애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제가 요 비집을 버튼 있죠. 요거를 제가 드롭을 한번 2개를 만들게요. 2개를 만들어서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스에 드롭에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new vector.ass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클립 아트 누르시고 여기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비지빌리티 하나는 뭐 베이스라인 비지빌리티 이렇게 하나 두고요. 또 마우스 우클릭해서 new vector.asset 클립 아트 눌러서 비지빌리티도 검색할게요. 비지빌리티 오프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next.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should show password라는 값의 변경에 따라서 람다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리소스만 가져오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발에서 패스워드 리소스라고 할게요. 결국에 이제 분리하는 값을 받아서 이 리소스는 결국에 다 int거든요. int 형태. 그렇기 때문에 int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의를 이렇게 해주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제가 입력하지 않은 it이 여기서 들어온 불리언입니다.
그리고 코틀린에서는 그냥 뭐 true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true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r drop을 IC 베이스라인 비지빌리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비지빌리티 off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should show password라는 remember 값이 변함에 따라서 리소스를 가져올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람다식을 제가 만든 거죠. 그럼 패스워드 리소스를 어디서 활용하냐면 이 아래쪽에서 이 아이콘 우리 넣는 부분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 리딩 아이콘은 이메일 말고 펄슨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콘이 들어가는 자리죠. 여기다가 아이콘 일단 지우고 아이콘 하시게 되면 페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페인터는 리소스 페인터라는 애로 페인트 리소스로 우리는 가져올 수 있어요. 페인트 리소스로 우리는 id 즉 인트 값을 가져오는데 그 인트 값은 뭐죠? 여기서 우리가 만들었던 패스워드 리소스라는 람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패스워드 리소스 한 다음에 매개 변수로 우리는 그 불량 값을 주죠. 그 불량 값은 should show password라는 것의 value입니다. 그냥 패스워드라고 하게 되면은 얘 자체는 뮤터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값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value로 제가 한 거죠. .value. 그 컨텐트 디스크립션은 제가 널로 해줄게요. 이제 글자가 보이고 안 보이고 설정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거는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제가 컴마에서 비주얼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hould show password라는 애가 의 값이 true라면 비주얼 트랜스폼 논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패스워드 비주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를 쳐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패스워드를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should show 우리는 아이콘을 눌러서 이 값을 변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should show password라는 그 변수 값을 그거는 클릭이 처리가 됐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콘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이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비밀번호 이집을 버튼 클릭이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should show 패스워드의 값이 정반대인 거죠. should show 패스워드의 값의 반대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should show 패스워드 값이 반전이 되면서 자동으로 람다에서 그 우리가 필요로 한 리소스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비주얼 트랜스포메이션도 이 값에 따라서 변경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빌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패스워드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하죠.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컴포즈 텍스트 필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